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두 다리를 잃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절망스러울까요? 당혹스러울까요? 쉽게 상상이 되진 않죠?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무릎을 한번 크게 다치면서 이 다리가 내 의지대로 나한테 붙어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공포가 아직도 저를 소름 끼치게 하기도 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을 소개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아주 거친 종목의 운동선수 한 분을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들은 거친 종목의 운동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축구, 농구, 격투기, 럭비? 저는 거친 종목의 운동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아이스하키거든요. 막 그 얼음판 위에서 치고받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오늘은 빙상장의 기적이라 불리는 스포츠 파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김인겸 선수입니다. 파라 아이스하키 들어보셨나요? 아마 2018년 평창올림픽을 감명 깊게 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바로 평창 패럴림픽 동메달을 국민들께 선물했던 종목 장애인 아이스하키의 다른 말입니다. 김인겸 선수는 현재 경기고양 아이스워리어스 소속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라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사실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그나마 나은 신체 조건, 그 중에서도 더 좋지 못한 신체 조건이 있는데 김인겸 선수는 장애 조건이 좋지 못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태극마크를 다셨으니 그 대단함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죠. 이러한 김인겸 선수가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년 시절을 살펴보면 정말 다리가 4개가 달린 것 마냥 이곳저곳을 쏘다니는 삶을 사셨다고 해요. 제가 만난 김인겸 선수는 상당히 자유롭고 재미있는 삶이었어요. 김인겸 선수가 고향이 포천 깊숙한 동네였는데 거기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과일 주워 먹으며 놀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가 있었대요. 삼촌이 중국집을 하셔가지고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배달을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또 친구들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쏘다니고 친구, 선배, 후배 누구 할 것 없이 다 같이 어울려 노는 삶이었대요. 그런 김인겸 선수에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운동이에요. 이제 당시 집안의 분위기가 공부 기술을 더 가르쳐주기는 힘드니 남은 사람 한 명은 운동을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김인겸 선수가 어릴 때부터 일단 운동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당시 초등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경험하게 된 테니스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재미를 붙여서 좀 전문적으로 테니스를 가르쳐줄 수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생까지 쭉 가고 그러나 얼마 못 가 큰 부상을 당해요.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공백기를 채우지 못하고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때쯤 떠오르는 방향이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군대를 제대한 김인겸 선수는 보드 강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김인겸 선수가 사실 진득하니 하나의 일을 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좀 자유분방하고 이것저것에 부딪히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 3년 차쯤 되니까 더 비전이 있는 일, 비전이라고 할 건 아니어도 조금 더 주체적인 삶에 대한 갈증을 느껴요. 그렇게 들어보면 정말 별별 일에 몸을 담가요. 우선 래프팅을 시작으로 덤프트럭도 이제 알바식으로 몰기도 하시고요. 유리공장이나 샤시 작업 일도 하셨다고 해요. 이 일도 정기적으로 출퇴근은 본인과 맞지 않아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삿짐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사다리 차를 몰게 되면서 조금 더 이삿짐 일의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 이 짐을 짤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다 스킬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베란다, 거실, 작은 방 먼저 나오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막 주방 짐 먼저 하면 안 되고 짐 어떻게 올려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본인 사다리차까지 마련해서 기사까지 마련하고 본인은 또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이쯤 되면 정말 자유분방을 넘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굴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이제 용접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사를 태운 채 사다리차는 사다리차대로 움직이게 하면서 여러 발전소 같은 곳에 용접을 본인이 또 하러 가고 그러면서 우연히 회식 자리 음식점에서 만난 여성분, 이제 식당 사장님의 딸이었대요. 우연히 번호를 교환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런 자유롭게 파박파박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 후 자녀까지 셋을 얻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똑같이 용접 일을 하러 발전소로 향하는 길이었는데요. 이제 작업장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동을 하려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발을 헛디습니다. 그리고 그게 김인겸 선수의 마지막 발걸음이 되고 말아요.
김인겸 선수는 그때를 정말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순간이었다. 다치고 나서 강릉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수술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휠체어 좀 타고 계속 재활을 하면 나을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치료 열심히 받고 휠체어 좀 타고 재활하면 나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한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못 걷는 게 맞구나. 당시 가족들의 반응은 상당히 황당해 하더래요. 그럴 것 같아요. 늘 자유분방한 아버지가 일을 갔다 오셨는데 갑자기 늘 안 좋은 일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을 병원에서만 보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2년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쏘다니기를 좋아하는 분이 두 다리를 잃는다는 건 저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일 게 분명하죠. 그렇게 당시에 사람들도 잘 안 만나도 장애인 친구들만 조금 만나고 말고 그렇게 소외적인 삶을 살며 방황하고 있었을 때래요. 우연히 이제 아는 형님의 소개로 장애인 럭비를 구경하러 갔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이 김인겸 선수의 머리를 강하게 지나갑니다.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저보다도 더 어려운 신체 조건, 장애 조건으로 어떻게든 이악 물고 저 공을 끌고 가려는 모습이 정말 희한했어요. 보고 있다 보니까 저도 도전을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김인겸 선수는 처음에는 장애인 럭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 정도 럭비를 하면서 농구, 볼링, 던지기 종목 등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아이스하키에 입문하게 됩니다. 입문을 현재 소속팀인 고양시연고의 고양 아이스 워리어스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때쯤 우리나라가 사실 파라 아이스하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울 때였어요. 평창에서 서구의 강호들 사이에서 마지막 이탈리아에게 승리를 하면서 동메달을 땄을 때거든요. 사실 동양권에서 아이스하키는 약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장애의 유무를 떠나서요. 어쨌든 그렇게 평창의 열기가 뜨겁고 김인겸 선수가 파라 아이스하키를 접하고 날아다닐 때쯤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또 한 번 대표 선발전이 있었대요. 그렇게 2019년에 태극마크를 처음 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거듭할 때쯤 이번에는 어깨가 말썽을 부려요. 그렇게 어깨 부상으로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출전은 좌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22년 김인겸 선수는 다시 한번 파라아이스하키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소속팀에서도 맹활약 중이고요. 그리고 그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3년 세계선수권 준비를 위해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를 얻었을 때의 심경을 김인겸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참 힘들고 막막했다. 걱정도 앞섰고 삶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5년은 사람도 피해가며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같은 장애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선 나와봤으면 좋겠다. 집에만 있지 말고 약에만 의지하지 말고 일단 나와서 힘들더라도 구경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나와서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8%, 그러니까 약 10명 중 9명은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7.4%였던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이 2014년에는 24.3%, 2017년에는 26.4%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2년 정도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경험도 그렇고 김인겸 선수를 만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을 곁에 둔 가족, 친구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결국 주변 사람들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무력감을 나누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밖으로 나오려는 의지, 조금씩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누구보다 아끼려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과 함께 김인겸 선수와 파라 아이스하키 팀의 선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